자, 오늘 우리 사자수학 책거리를 할 거예요. 그죠? 책거리 준비들 하셨나요? 예. 자, 41쪽. 덕업 상관하고 과실 상규하며 예속 상교하고 환난 상율하라. 우리가 흔히들 향약이라고 해서 예전에 마을에서 약속을 한 거죠. 나라에서 약속한 규제보다는 마을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향약 4대 강목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가 향약 4대 강목이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고독 시간인가 1, 2, 3, 4 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향약 4대 강목이 아닌 것은. 그때는 한자를 모르니까 막 외워서 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굳이 외울 게 아니었는데. 자, 덕업 상관하고, 덕업은 덕스러운 일은, 상관 서로 권하고, 뭐 덕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서로 하라고 옆에서 권해주고, 과실 상규하며, 과나 실이나 다 잘못이라는 뜻이니까 잘못은 상규. 이 규자가 원래는 법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는 그렇죠. 법규. 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잡다 또는 타이르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르다, 뭐 바로잡다 해도 되지만, 그 과실상규하면은 잘못은 서로 타일러 주어라. 잘못했으면 옆에서 그것을 바꾸라고 일러 주어라.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속 상교하고, 예속으로 상교, 서로 교 사겨라. 예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속 중에서도, 풍속 중에서도 예에 맞는 풍속이겠죠. 예법에 맞는 법칙으로, 예법에 맞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 상휼하라. 환도 재난, 근심, 근심 환자고, 나는 재난, 상휼, 휼자가 구휼하다, 휼. 구휼, 즉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환난 상휼하면은 말 그대로 근심과 재난이 있는 사람은 상휼, 서로 도와주어라. 그래서 예전에 마을에 상이 나면 그 마을의 전체 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이 도와서 그 상을 치르는, 이런 걸 환난 상휼이라고 그러네요. 이걸 향약 4대 강목 4가지라고 해서요. 자, 옆에 볼까요? 빈궁 고내게 친척 상구하며 혼인 사상에 인보 상조하라. 빈궁은 아실 것 같고, 곤자가 뭐죠? 곤. 그렇죠. 이게 테두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택 풍수 중에서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의 풍수인 양택 풍수에서는 집에 큰 나무를 두면 안 된다. 집에 큰 나무를 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곤란한 일이 생기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집에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게 곤자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집에 보통 큰 나무를 두면 그 큰 나무 밑에는 상당히 습해요. 이게 기운 자체가 음습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는 사람 키를 넘지 않는 나무가 좋다고 그래요. 크지 않는 나무들을 심어두면 그 밑이라고 해봐 크게 음습한 기운이 아닌데, 너무 큰 나무를 두어버리면 그 밑에가 습해서 별로 집안에 좋지 않다고. 다만 집이 넓으면 상관없어요. 넓다라는 건 뭐냐면 심어놓은 것과 집 건축물의 구조 거리가 조금 멀리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체적으로 가깝게 있으니까 집 바로 앞에 큰 감나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집 안으로 습한 기운들을, 좋지 않은 기운들을 넣어준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 인자 들어가면 비슷한 거에 맞아요. 그렇죠? 수. 무슨 수? 죄수수, 가둘수,
뭐 감옥수 그런 거죠. 신창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요거잖아요. 그죠? 신창원이가 만든 한자. 이거 무슨 수? 그렇죠. 이제 다 탈옥할 수 나와서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자, 빈궁, 곤, 액자도 곤란, 어려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빈궁하고 곤란할 때 친척 상구하며, 친과 척은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친은 아버지 쪽, 그죠? 척은 어머니 쪽. 그 합쳐서 우리가 친척이라고 그러죠. 친척들이 상구, 서로 구원해 준다. 그래서 빈궁하고 어려울 때 친척들이 서로 도와주어라. 혼인 사상에 인보 상조하라. 혼인, 두 개 다 결혼하다라는 뜻이죠. 이 인자부터 먼저 보자면, 인자는 옛날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미암을 인자가.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는데, 이부자리에 사람이 누워있다. 그래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말미암다. 나중에 말미암다,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됐죠. 사람이 이불 위에 의지해 있으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의지해야 될 여자 누구한테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죠? 남자 나이가, 그러니까 신랑 나이가 적고 신부 나이가 더 많은. 왜 그래요? 의지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써야 돼요. 혼인할 때. 그죠? 남자가 의지해야 되죠. 요즘은 여자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 혼자는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어두운 혼자잖아요. 그렇죠? 여자고. 그래서 왜 어두울 때 했느냐? 아마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혼인하고 사상, 죽고 상, 장례를 치르는데 인보 상조하라. 이웃, 린자고, 보자가 우리가 원래는 보호하다 지키다 보자죠. 근데 이게 수나라 책에 보면 제5가 위보라 이런 이야기 나와요. 5집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 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가장 작은 지역의 단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5집을 묶어서 하나의 보라고 하고, 보를 몇 개 묶어서 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자가 이웃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려운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딘, 이웃보라는 뜻이에요. 상조, 서로 돕다. 그래서 인보상조하라라고 하면 이웃은 서로 도와라. 그렇죠? 인보상조 해야 될 텐데 요즘은 인보상조가 좀 어렵죠. 층간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수신제가는 치국지 본이라.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수신, 몸을 닦다. 제가, 가지런히 할 제자죠. 집을 가지런히 하다, 집에 분란이 없게 만들다. 그래서 자신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하는 일은 치국지 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본, 근본이다. 그래서 치국의 가장 본이 되는 건 우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신이죠. 자기가 먼저 수양이 되어서 아버지다운 사람, 어머니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데 집안이 분란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데 집안이 파탄 나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신이 결국은 제가가 되고, 제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집이 안정되지 못하면, 집이 파탄이 생기면 결국은 그 집안이 한 집안이 아니라 그 나라 여러 집안이 파탄이 생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죠? 나라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이혼을 하는데
맥주라고 하는 뇌물을 써야지만이 이혼을 해준대요. 이혼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러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거기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 이혼이 많아지고 가정이 흩어져 버리면 나라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뭔가 만들어 나갈 때 가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세금부터 잘 안 나올 거고. 그러니 그 가정을 가급적 나라에서 지키게 만드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아마 맥주가 그렇게 뇌물용으로 많이 쓰이나 봐요. 그것도 병맥주. 그래서 병맥주를 판사한테 주면 땅 이혼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치국지 본이라는 거. 독서 근검은 기가지 본이니라. 독서는 책을 읽는 거지만 지금으로 개념으로 말하자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한 걸 말하니까. 기가지본 말 그대로 집안을 일으키는 본, 근본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근검은 기가지본이다. 자, 공부하면 뭐 요즘도 뭐죠? 의사 공부 잘하면 의사 될 수 있고, 그죠? 판검사 될 수 있죠. 조금 어렵기는 해요, 요즘, 그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예전에는 뭐 열심히 사법고시 저기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즘은 로스쿨 가야 되니까 거기 가려면은 돈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 거, 그죠? 없으면은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독서만 해도 되고. 누구죠? 어느 집안에 유명한 집안이 그 집안 잊어버렸는데 그 집에 내려오는 가문의 교훈이 뭐냐면 눈만 뜨면 달려라. 눈만 뜨면 달려라. 왜 그러느냐? 자, 그 편의 사자가 눈을 딱 뜨면서부터 뭘 찾느냐면 임팔라를 찾는 거예요. 자기 사냥감을, 그렇죠? 눈만 딱 뜨면서부터 임팔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계속 움직이는 거고, 임팔라는 어때요? 눈만 뜨면 사자를 찾는 거예요. 눈만 뜨면 사자를 찾아서 사자만 보면 피해 도망가야 되는 거.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임팔라나 사자는 눈만 뜨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 살기 위해서. 사람도 눈만 뜨면 달려야 된다는 거. 이게 근이잖아요, 근. 그렇죠? 눈만 뜨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 요즘 다 아마 많이들 유행해서 하시겠지만 그게 기가지본이에요. 충신자상하고 올량공검하라. 충하고 신하고 자하고 상하라 그랬네요. 충은 진실된 걸 말하고, 신은 믿어온 걸 말하고, 자는 사랑하는 걸 말하고, 상은 원래 상자가 무슨 상자죠? 상서로울 상자죠. 그렇죠? 상서롭다는 건 좋은 징조를 말하는 거니까 그 좋은 징조에서 행복하다, 착하다, 좋다 뭐 그런 의미도 생겨서 여기서는 착하다 뭐 그 정도 의미로. 우리가 자상하다 할 때 상자는 앞에 있는 자자가 이 자자를 쓰죠. 참 저 사람 자상도 하다 할 때 상자도 요 상자보다는 요 상자를 더 많이 쓰고 표현이 달라요. 사람이 저 사람 참 자상하네라고 할 때 이건 잣따라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자는 사랑하다 자자고요. 그래서 충은 진실되고 사람이, 신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자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상은 착할 줄 알아야 되고, 온 따뜻할 줄 알아야 되고, 양 어질고, 그렇죠? 공손하고 검소해라.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건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가지고, 일종의 비유하자면 우리가 공자가 강조한 글자가 한 글자로 하자면 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이라는 게 뭐죠? 어질다잖아요, 그렇죠? 어질다가 뭐죠? 어질다. 우리가 느낌상 어질다라고 하면 느낌은 오는데
확 오지는 않아요. 뭐가 어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어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설프게 알 것 같기는 한데 어진 게 뭐냐 설명해 보라면 참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럼 어질다의 상대적 개념이 뭘까 했을 때는 모질다잖아요, 그렇죠? 모진 것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면 어질다가 여기서 이게 온, 따뜻한 거죠.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게 여기서 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따뜻해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가 나면 따뜻해져요, 그죠? 열이 막 올라가면 따뜻해지는데 거기는 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사람이 만났을 때 푸근함을 느끼는 솜처럼 그게 온에 갔던 것 같아요. 인지 덕행은 겸양 위상이니라. 사람의 덕행은 겸양 위상, 겸과 양이 위상, 위가 된다. 되다 위자니까요. 그래서 겸양지덕이라고 하죠. 동양지덕은 겸양지덕이다. 동양미덕은 겸양의 덕이다.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말들은 전부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덕행 중에 최고는 겸양, 겸손하고 양, 사람에게 내 것을 조금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최고다. 그래서 최고의 덕행은 겸양하는 것이다. 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겸양지덕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함부로 잘 아는 채 했다가는 그렇죠. 뭐 이거 한문 공부 한 10년 해봐야 어디 가서 조금 한문했다 소리 하지. 한문 공부 한 7, 8년 하고 한문 공부 뭐 까짓 거 그거 하다가는 된통 호되게 당하거든요. 한 20년 해봐야 조금 보인다 하고 한 3, 40년 해야 이제 한문 공부 좀 했구나. 한 5, 60년 하면 갈 때쯤 되면 이제 한문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신 분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공부가 한문 공부였다. 갈 때까지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양이라고 하는 것. 근데 겸양이라는 게 양이 아까 내가 양해야 되려면은 내가 내 것을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내 것을 가지지 않고 남한테 같이 먹거나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겸하려면 내가 더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하기는 쉬워도 낮추기는 어렵잖아요. 자세를 보고. 요렇게 하루 종일 있으라면 다리 아파 죽을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하라면 좀 쉬워요. 위에서 내려다보기는. 근데 겸하려면 이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 그래서 겸양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전통에 오신 분들은 다 겸양의 덕을 갖추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끔 물어봐도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자가 지, 부지가 상이요, 부지지가 병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아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이 최고이고 부지, 모르는데도 아는 채 하는 사람은 병이다. 이게 왜 노자가 질이라고 안 썼을까요? 요건 우리가 질환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병이거든요. 요건 심장병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거 큰 병이에요. 요거 걸리면 약도 없어요. 그렇죠? 겨우 수술이나 하면 몰라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조심. 부지지 모르는데 아는 척. 그게 병이다. 곧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부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겸양의 덕을 갖추셔가지고 지부지 하시니까요. 자, 그다음 볼까요? 막담타단하고 미시기장하라. 우리 천점은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본 거네, 그렇죠? 근데 이 막자가 천자문에는 다른 데 있어서 망만 바뀌었어요. 천자문에는 망담타단하고 미시기장하라는 똑같죠?
우리 천자문 공부하신 분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막담, 망담 똑같아요. 부정사니까, 그죠? 없다. 다른 뜻이니까 말라라는 뜻하고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막단, 말하지 말라.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그때 맹자가 맹자 이야기를 보니까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시간이 어딨냐. 자기 스스로 수양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망단, 타단이라고 있었고, 미시기장하라. 미자는 원래 소비하다, 쓰다, 쏠리다 뭐 그런 뜻인데 없다, 아니다, 미자도 돼요. 부정사로. 시는 믿을 시자죠. 그래서 미시하면 믿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기장, 자기의 장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천자문 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가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어진다. 내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나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것을 믿지 말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한참 더 해야 돼라고 생각을 가져라. 그게 미시기장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공자가 또 한 이야기 있죠. 기소불욕, 자기가 소는 뒤에서 수식해 준다고 그랬어요. 불욕을 수식받아요. 불욕. 자, 불자 뒤에 욕자는 원래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뭐였죠?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어로 요하고 똑같이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불자 조동사 나왔고 요것도 조동사고 뒤에 뭐가 없어버려요? 본동사가 없어져 버리네, 그렇죠? 그러면 요건 조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 역할을 해야 앞에 하고 붙어서 말이 되죠. 그래서 바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원래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지만은 바라다, 원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욕한, 바라지 않다, 원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뭐 문법 한번 할 기회가 있겠죠. 기소불욕하면은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소를 수식해줘요. 뒤에서요. 물시, 베풀지 말라. 오인, 남에게, 어조사자가 누구에게네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을 해도 되고요.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 역시 뭐 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기 싫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게 오늘 서의 개념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대도 그걸 바랄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역시 상대도 하기 싫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저녁 먹고 제발 부인들이 뭐 설거지 좀 해달라고 남편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도 하기 싫어요. 여자들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남자들도 뭐 이런저런 생활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저녁 딱 먹고 배불러서 이제 뉴스나 좀 볼까 하고 있는데 여보 오늘 하루만 저녁 설거지 해주면 안 돼? 본인이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편도 하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게 공자가 강조한 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인 어디 가버렸어요? 적선지가는 필유 여경이니라. 적선 많이 쓰는 말이네요. 우리 저기 그 지하철 보도에 가다 보면은 적선하십시오라고, 그때가 적선이죠. 선을 쌓다. 그래서 적선지가 하면 선을 쌓는 집, 반드시 있다, 생기다. 여경, 남을 경사경, 남은 경사. 적선지가 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해도 되지만은 생기다.
그래서 남은 경사라는 건 경사가 한 번 왔는데도 또 경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어떻다라는 거죠? 계속 생긴다라는 거. 선을 왜 그랬죠? 적 쌓아두었기 때문에.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딱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가면 이게 창고가 두 개 있대요. 선의 창고와 악의 창고. 그래서 그 선업과 악업이 내가 행한 일에 따라서 이제 선을 많이 했으면 선의 창고가 꽉 차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악의 창고가 이제 착 차고 딱 죽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 시험 치고 딱 점수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천당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무도 안 가봤으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자, 적불선지가는 필류 여왕이니라. 불선지가 선하지 않는 집은 필 반드시 유 있다. 여왕, 재앙, 앙자네요. 이것만 바뀌었네, 그죠? 여왕 하면 남은 재앙이 있다. 그럼 남은 재앙이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앙이 계속해서 나온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적불선지가 이렇게 해야 맞죠. 아까 우리가 적선지가는 필류 여경이라고 했으면 적불선지가 불선이 쌓은 집이어야지만이 여왕 남은 재앙이 계속 생겨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는 적선에서 두 글자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불선, 선에 상대적으로 불선을 써놓다 보니까 글자 8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한자가 남아요. 그죠? 한자를 어떻게든 끼워 쓰려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대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불선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선을 쌓은 집 이렇게요. 그것이 쌓인 집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생긴다. 손인 이기면 종시 자hen이라. 손인 덜다 손자죠. 뒤에 있는 이자하고 상대되는 글자니까 인과 기는 역시 한문에서 상대되는 글자라고 그랬죠. 기가 자기면 이는 남이니까 손인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다. 이기 자기에게 이익을 주다. 그래서 남에게는 물건을 덜어내고 이 손해를 끼치고 이익이 자기를 이롭게 한다면 종시. 자, 시자 앞에 종자가 나오면 거의 99% 마침내 끝내 그런 뜻이에요. 뒤에는 뭐뭐 시는 이다니까 종시하면은 마침내 끝내 뭐뭐뭐 이다. 자해이다. 끝내 자해이다. 자기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 합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을 행하면 끝내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왜 그렇죠? 왜 자해가 되느냐? 남이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손해본 사람이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도 유명하죠. 화복 무문하야 유인 소손이라. 화와 복은 문이 없어요. 문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저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죠. 어떤 곳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쉽게 공간이라든지 계기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 자체가 없어요. 텅 뚫려 있다라는 거 여기. 그래서 오직 인 사람이 부를 소자예요. 소는 뒤에서 수식해서 부르는 것이다.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화와 복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통로나 루트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연결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재앙을 받을 일을 하면 재앙이 오고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유인소손. 차차 소자 경수 차서하라. 차는 탄식할 차자죠. 원래 두 글자가 연속으로 쓰였으니까 모습이나 소리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탄식하는 소리, 경탄하는 소리.
야, 소자는 제자나 젊은 사람들을 소자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아, 제자들아. 경수 차서하라. 경수, 삼가 조심해서 수 받으라는데 차서 이서 책을. 젊은이들아 또는 제자들아, 공경이 이 책을 수 받아라. 진짜 책을 받으라는 건 아니죠. 이 책의 내용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언모라 유성지몬이라. 아니다. 내 말이 일단 늙은이 뭐라고 해놓죠. 늙은 것이 아니다. 오직 성지 모자는 가르칠 모자예요. 오직 성인의 가르침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인의 가르침이다. 자, 여기 모자를 이제 우리 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얘기해 보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5죠? 10년월. 얘기의 나이를 이렇게 말해 놓은 게 있는데 10살 먹은 아이는 유라고 하고 10살 먹었을 때는 학해라. 그래서 유학이라고도 해요. 머무를 유자 말고 여기서는 어릴 유자예요. 10살 되면 본격적으로 배워라. 그래서 10살 먹은 사람을 유라고 하고, 자, 20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약관이라고 그러죠. 20살 먹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약. 우리가 약하다 약자죠. 근데 20살 먹었을 때 뭘 치르죠? 관. 그렇죠. 성인식을 치러줄 때 가장 중요한 이식이 하나가 이게 갓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를 따은 거예요. 따가지고 비녀를 꽂아서 갓을 딱 씌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약관의 나이 하면은 20살을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30알 장인데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이전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0살을 뭐라고 하는데? 장이라고 하는데, 30 먹은 사람을 장이라고 하는데, 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어요. 결혼한 아내를 남편이 부를 때 실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실은 아내를 말해요. 유실은 아내가 있다니까 뭐예요? 결혼을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말은 딱 맞아요. 그죠?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은 10살 때 공부하고 20살 때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학 갔으니까 어른으로 대접해주고 30살 때 뭐 하고요? 장가가고 결혼, 시집가고 40알 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강사라고 해요. 40 먹은 사람을 강이라고 하는데 벼슬 해라. 그렇죠? 공자가 뒤에도 한번 우리 나오겠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뒤에 그 공부를 증험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와서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어야 되니까 40년 동안 죽어라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고 나서는 벼슬 해라. 그래서 강사하면은 40을 우리가 흔히들 부록이라고도 하는데 40을 강사라고 돼요. 50알 이게 애예요. 애. 무슨 애자죠? 쑥. 그렇죠. 50알 애라라고 되어 있는데 애는
복관정, 관의 정치를 행할 복자 이때는. 관의 정치를 행한다라는 것은 아까 요때는 이제 벼슬하고 벼슬 막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업무 파악하고 뭐하고 이제 해야 되고 50대면은 10년 벼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럼 그때 되어서 관의 정사를 본격적으로 행하라. 50대여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도맡아서 해라. 근데 왜 쑥이냐? 이게 그 50이 되면 이제 까맣던 머리카락이 약간 좀 빛을 발해서 쑥과 같이 색깔이 된다. 소위 말하는 쑥색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우리가 미인의 원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까만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약간 좀 퇴색되어서 빛발해서 이 쑥색깔이 된대요. 그래서 50알 애. 혹시 애 있으세요? 60알 기라. 긴데 지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60 먹은 사람을 기라고 하는데 늙은이 기자 그렇죠? 지사라. 지는 가리킬지 사자는 시키다 부리다 사자예요. 이제 60 되면 직접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이때 되면 지시하면서 일을 시켜라. 나이가 그때 되면 뭐가 없어요? 이제 기력이 딸려요. 그렇죠? 힘이 딸리니까 이때부터는 몸소하지 말고 이제 이때부터 지시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0 되기 전엔 지시하면 안 돼요. 안 보세요 그거?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데 안 돼요. 그렇죠? 60 먹기 전에는 절대 지시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시하셨다면 60 이후에서는 이제 지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시 못 해요. 저는 이제 어디 갔어요? 이제 한 요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어서 한참 더 가야 돼. 지시하려면 70왈 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노라고 하는데 이전이라. 전자니까 뭘까요? 그렇죠. 이제 넘겨주어라. 70대여서는 이제 하던 일을 자기 장남이 있으면 장남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원래 70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70대면 치사, 벼슬도 그만둬요. 그래서 정년퇴임이 70이잖아요. 근데 70대여서 벼슬을 이제 그만둔다고 왕한테 상소를 올리면 왕이 그냥 간합해져. 이제 가서 쉬게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 그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라 쉴 수 없다면 편안한 의자를 주어서 더 정년을 연장시켜 주기도 해요. 안개를 주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 넘겨주고 이제 물러나라는 것 같아요. 그죠? 70. 80이 없는데, 설문회자에 보면 80알 설문에 여기는 지금 70, 80은 나중에 80과 90 넘어가는데 얘기에는 설문회자에 보면 80알 질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 먹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질이라고 한다고. 질. 이 질자가 이르다 질자잖아요. 그렇죠? 늙음이 이제 많이 이제 진척이 되었다. 여기 우리 모자 있죠. 모. 아까 우리가 비아소모라고 할 때 이 모자는 80 또는 90을 뭐라고 하느냐 같이 붙였어야 되는데. 모. 이 모자는 이게 털모자인데 눈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눈목자가 들어가면 눈이 흐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눈이 흐리다. 쉽게 생각하면 털이
털이 떨어져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털이 하나 떠, 실이 떨어져 있는데 안 보이.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데 나이 드시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 와보면 여기저기 머리카락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는 80, 90알 뭐라고 돼 있는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이 나이는 비록 죄가 있어도 형벌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시 죄 지을 일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 뭐 성폭행을 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는 지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 죄는 지울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나이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짓더라도 용서해 줘라. 자, 그때 80, 90까지 사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 기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해도 지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관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0년을 100살을 뭐라고 할까 하면은 잘하시네. 기라고 그래, 기. 근데 이 기자가 무슨 기자죠, 이게? 기억하다, 바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한 번의 단위를 기라고 그러잖아요. 1년 단위를 기라고 하고 1년에서 100년 단위를 기라고 하죠. 돌기 할 때도 요 기자 쓰죠. 원래는 요렇게 쓰는데 그죠? 통용했어요. 우리가 돌할 때 요렇게 쓰지만 이것도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탁 도는 게 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년을 딱 돌았으니까 기인데 이 기에는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바라는 100살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자거든요. 이자. 이게 턱이자인데 턱이자도 되고 기르다 이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는 복량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기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때 애 낳아서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량 받아라. 100살 되면 복량 받아라. 모든 것을 다 수발 받아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력이 마음대로 뭐 움직일 수도 없을 상황이니까 모든 부분에 다 복량을 받아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살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전에는 안 맞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고려시대 여기까지니까 고려시대 양반의 수명 여기까지인데 7년 평균 7년 동안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이 평균 수명인데 7년 아팠으니까 결국은 활동은 33살이죠. 근데 33살인데 3살까지는 못 움직였으니까 3살 빼고 나면 한 30년 활동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고려나 그 전까지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100년이 우리가 딱 보면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10살 때는 열심히 배우고 20살 때 성인이 되어서 성인다운 행동을 하고 30살에 결혼하고 40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들어서서 50이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60이 되면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가장 위에 단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70이 되면 지시 단계에서 뭐 하는 거죠? 넘겨주고 물러나고 80이 되면 없어요. 얘기해. 90까지 합쳐서 기. 8, 90 되면 20년 동안은 잘못해도 돼요. 물론 성문법에 규정된 건 아니에요. 이건 얘기에 그렇다라는 거지. 오늘 보니까 얘기 이런 말이 나왔다고 나가시자마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밖에서는 이게 안 통하니까 100년 기인데 그때는 모든 것을 부양받아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온 아까 80, 90을 뭐라고 했는데 실질적 그런 80, 90보다는 여기는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요 노는 무조건 70이네 라고 하면 안 되고 요런 글자들이 이런 얘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때로는 그런 규정을 시키기도 하지만 요 질 자체가 80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늙었다라는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참고만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주 동안의 사자소학을 이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역시 옛날로 따지자면은 요거를 이제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암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 하죠?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종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책을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검정 물감을 싹 빼내버리고 하얀 종이만 새로 재생을 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떠가지고 딱 걸어놔요. 말려야 되니까. 그걸 거리라고 합니다. 책거리.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가시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안 해도 되니까 어디에다가요? 재활용통에다가 이제 고해서 없애버리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가시죠.